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70세 이후의 인생 여정이 어땠는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 이름은 김철수입니다만 동네 사람들은 모두 저를 철수 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얼마 전 옛날 사진첩을 보고 있었죠. 그 옛날 하드커버에 비닐을 들어올려 사진을 끼우는 그런 앨범 말입니다. 1990년 서울 국제마라톤에 참가했던 사진을 발견했어요. 지금의 저를 보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그 당시 저는 동네에서 달리기의 철수로 알려져 있었죠. 매일 아침 5시면 운동화와 반바지 차림으로 동네를 달렸습니다. 동네의 모든 구멍, 나무, 공원 벤치를 다 알고 있었죠. 사람들은 저를 알람시계처럼 여겼어요. 철수 할아버지가 달리기 하고 지나갔으면 일어나 출근할 시간이야. 하지만 아시다시피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몸은 여러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무릎 통증이 시작됐죠. 처음에는 이건 비가 올 징조야 라고 생각했죠. 그 다음엔 전에 없던 숨가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이웃 박씨 아저씨의 가게 앞 울퉁불퉁한 보도에서 넘어질 뻔했을 때였어요. 그때 제 딸 민지, 그 애는 선생님인데 아버지를 항상 걱정하죠. 가 이상국 의사 선생님과 진료 예약을 잡아줬습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요. 진료실에 들어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운동을 금지할까봐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죠. 하지만 이상국 선생님은 제게는 젊어 보이는 아마 50대쯤 되셨을 매우 친절한 분이셨는데 저를 놀라게 했어요. 김철수님, 그가 말했죠. 운동을 완전히 그만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의 삶의 단계에 맞게 운동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제 몸에 느낀 변화들, 친구들, 우리 몸이란 정말 흥미로운 기계 같아요. 제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죠. 철수야, 이 몸 잘 관리해라. 네가 가진 유일한 거니까. 그때는 웃어넘겼는데 이제야 무슨 뜻인지 전히 이해하게 됐어요. 지난달에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말씀드릴게요. 은행에 줄 서 있었어요. 연금 수령자들은 은행에 가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웃음. 그때 옛날 공장 동료였던 정 씨를 만났어요. 세상에 15년 만에 보는 거였어요. 그가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이구 철수 씨, 많이 달라졌네. 저는 이렇게 대답했죠. 당연하지, 정 씨,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렇게 세월이 흘렀더라고요. 요즘은 밤에 화장실에 2번씩 가야 해요. 예전엔 전혀 없던 일이죠. 시력도 예전 같지 않아요. 얼마 전에 약 설명서를 읽으려고 하는데 제 손녀 지은이가 말하더군요. 할아버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애가 불 들어오는 돋보기를 선물로 줬어요. 정말 좋더라고요. 이상국 선생님은 이런 변화들이 다 정상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연골이 닳아 없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의자에서 일어설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 거죠. 면역체계,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을 가리키는 팬시한 용어죠. 또 약해진대요. 그래서 이제 제 증손녀 수아가 감기에 걸려 절 보러 오면 이미 알아요. 3일 후면 저도 재채기하고 있을 거라는 걸. 여전히 산책을 사랑하는 이유 하지만 모든 게 한계는 아니에요. 제 일상을 조정하는 법을 배웠고 여전히 활동적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단지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죠. 이제는 산책을 더 짧게 하지만 훨씬 더 질 높게 해요. 매일 아침 7시 해가 뜨고 난 후지만 너무 뜨거워지기 전에. 특별한 운동화, 제 자녀들이 사준 쿠션이 좋은 신발을 신고 동네 한 바퀴를 돕니다. 가는 길에 402번지의 김 할머니를 만나요. 그분도 매일 산책을 하시죠. 2년 전에 남편을 잃으셨는데 이 운동 습관이 우울증에서 그분을 구했대요. 동네 빵집 주인 이 씨도 있어요. 제가 지나갈 때쯤이면 항상 갓 구운 빵을 준비해 두시죠. 철수 할아버지, 그가 말해요. 할아버지가 우알람이에요. 여기 지나가시면 첫 번째 빵 굽기가 끝났다는 뜻이죠. 산책은 이제 단순한 운동 이상의 의미가 됐어요. 사교의 시간이 된 거죠. 동네 모든 주민들, 모든 강아지들, 주머니에 항상 간식을 가지고 다녀요. 모든 정원의 식물들을 다 알게 됐어요. 얼마 전에는 초회 할머니가 보도에 어떤 꽃을 심을지 고르는 걸 도와드렸어요. 가장 좋은 건 여전히 그 혜택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혈압이 더 안정되고 잠도 더 잘 자고 전에 괴롭히던 변비도 많이 나아졌어요. 게다가 독립성도 유지했죠. 혼자서 시장에 가고 약국에 가고 친구들을 방문해요. 새롭게 발견한 다른 활동들, 제일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산책을 줄여야 했을 때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활동의 세계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말씀드릴게요. 모든 건 제 딸 민지가 제가 예전처럼 긴 산책을 못하게 되어 약간 우울해한다는 걸 알아챘을 때 시작됐어요. 어느 일요일에 그 애가 깜짝 선물을 들고 왔어요. 정원 가꾸기 세트였죠. 처음엔 눈살을 찌푸렸어요. 이건 여자들이나 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허브 모종으로 시작했어요. 바질, 민트,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요. 그러다가 점점 더 모험을 하게 됐죠. 지금은 우리 가족의 자랑거리인 텃밭이 있어요. 방울토마토제 증손녀가 제일 좋아해요. 상추, 루꼴라, 심지어 딸기까지 키워요. 매주 일요일 가족들이 점심 먹으러 올 때마다 텃밭의 새로운 소식을 자랑하죠. 제 사위는 제가 도시 농부가 됐다고 농담해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옆집에 사시는 이 선생님이 집에서 그림 수업을 하시는데 저를 수업에 초대하셨어요. 처음엔 부끄러웠어요. 목공일로 굳은 이 손으로 붓을 잡는다니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제 능이 있다는 걸 발견했죠. 벌써 3점의 그림을 그렸고 그중 하나는 제 딸 거실에 걸려 있어요. 독서도 좋은 친구가 됐어요. 매일 점심 식사 후에 제 안락의자 지난 크리스마스에 아이들이 선물해준 에 앉아 최소 1시간 동안 책을 읽어요. 처음엔 동네 신문으로 시작해서 잡지로 넘어갔고 이제는 소설까지 읽고 있어요. 제 손녀 지은이가 그 현대식 기계, 이름이 뭐더라? 아, 맞아요, 킨들을 선물해줬는데 글자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 정말 좋아요. 그리고 더 있어요. 매주 수요일 오후에는 동네 교회의 자원봉사 그룹에 참여해요. 기부 물품을 정리하고 식료품 바구니를 나누고 때로는 집에서 나오지 못하는 노인분들을 방문하기도 해요. 이게 저한테 정말 좋은 영향을 줬어요. 송수녀님 말씀처럼요. 철수 할아버지, 다른 사람을 돕지만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건 할아버지 자신이에요. 코로나 대유행 기간 동안 정말 힘든 시기였죠. 제 손자 준호가 컴퓨터 사용을 가르쳐줬어요. 처음엔 가족들과 화상 통화하는 것만 했는데 이제는 온라인 체스 그룹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과 체스를 두는데 얼마 전에는 일본에 사시는 분과 대국을 했어요. 기술이란 정말 놀라운 거예요. 매일 낱말 퍼즐도 풀기 시작했어요. 민지가 말하길 두뇌를 활발하게 유지하는 데 좋대요. 처음엔 실수를 많이 했지만 이제는 꽤 잘해요. 심지어 이것만을 위한 특별한 노트도 샀어요. 손주들이 놀러 오면 항상 어려운 단어 푸는 걸 도와달라고 해요. 더 조심스럽게 걷는 법을 배우다 여러분께 제 인생을 바꾼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박소연 물리치료사와의 치료예요. 시장 앞 보도에서 넘어질 뻔한 일이 있고 나서 제 딸이 치료를 시작하라고 강력히 권했어요. 처음에는 과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매일 그 가르침에 감사하고 있어요. 박 선생님은 제게 올바른 세대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김철수님, 그녀가 말했죠. 머리 꼭대기에서 실이 당신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걸을 때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법도 배웠어요. 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거였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녀가 적절한 신발을 고르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된 운동화, 밑창이 다 다른 걸 신고 갔던 게 기억나요. 그녀가 보더니 말하더군요. 김철수님, 이 신발은 이미 오래전에 은퇴했어야 해요. 결국 크리스마스에 새 운동화를 선물 받았어요. 자녀들이 힘을 모아 걷기에 특화된 쿠션이 좋은 신발을 사줬죠. 정말 차이가 크더라고요. 제 손자도 걸음수를 세는 현대식 시계를 줬어요. 처음엔 쓸데없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거 없이는 밖에 나가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이 권하신 대로 항상 하루 7,000보 이하로 유지해요. 게다가 이 시계는 심박수도 곱을 마실 시간도 알려줘요. 식습관의 변화, 이 부분이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요. 평생 삼겹살, 김치찌개, 주말 바비큐를 즐기던 제가 새로운 식습관을 배워야 했거든요. 영양사 이지연 선생님이 정말 인내심 있게 저를 도와주셨어요. 김철수님, 그녀가 설명했죠. 우리 몸은 자동차와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른 연료가 필요해지죠. 그리고 그녀 말이 맞았어요. 특정 음식을 먹은 후 어떤 느낌이 드는지 주에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점심 식사 후에 그 졸음, 지방을 너무 많이 섭취해서 그랬던 거예요. 이제 제 식단은 다채로워졌어요. 항상 채소, 과일, 저지방 단백질이 있죠. 생선을 좋아하게 됐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제 텃밭에 신선한 허브로 음식에 맛을 내는 걸 배웠어요. 물론 가끔은 여전히 삼겹살도 먹어요. 이지연 선생님 말씀대로 균형이 중요하니까요. 제 딸이 식사 계획을 세우는 걸 도와줬어요. 이제는 하루 3번 많이 먹는 대신 6번 조금씩 먹어요. 그랬더니 소화도 좋아졌어요. 전에 많이 괴롭히던 속쓰림도 거의 사라졌죠. 근력 유지를 위한 운동. 제가 한 최고의 발견 중 하나는 동네 노인정의 스트레칭 수업이에요. 처음에는 좀 망설였어요. 거의 여자분들만 계셨거든요. 하지만 제 82세 이웃박 할아버지도 참여하는 걸 보고 마음을 바꿨죠. 강사 김민서 선생님이 각자에게 맞춰 운동을 조절해 주세요. 요가를 하는 날도 있고 상상해 보세요. 뻣뻣한 제가 그런 자세를 하려고 노력하는 걸. 다른 날엔 밴드나 공을 이용한 운동을 해요. 가장 좋은 건 모든 동작을 앉아서 하거나 지지대를 잡고 하기 때문에 매우 안전하다는 거예요. 시작한 이후로 허리 통증이 많이 나아졌어요. 그리고 더 있어요. 다리 힘이 좋아져서 계단을 오르내릴 때 더 안정감이 생겼어요. 얼마 전 제 손녀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할아버지, 키가 더 커지신 것 같아요. 자세가 좋아져서 그런가 봐요. 낙상 예방법 이 주제는 말 중요해요. 제 교회 친구 박순자 할머니가 넘어져 대퇴골이 부러진 후로 더욱 조심하게 됐어요. 그분의 회복 과정이 길고 힘들었기에 저는 집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어요. 먼저 모든 러그를 치웠어요. 심지어 돌아가신 제 아내가 선물해준 예쁜 것도요.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고 그녀가 항상 말했던 것처럼요. 그 다음 제 자녀들이 전략적인 위치에 손잡이를 설치해줬어요. 화장실, 복도, 침대 근처에요. 모든 정우를 더 밝은 것으로 교체하고 복도에 센서 등을 설치했어요. 밤새 켜져 있는 그런 거요.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도 깔고 샤워할 때 앉을 수 있는 특별한 의자도 샀어요. 마당의 모든 울퉁불퉁한 부분도 고쳤어요. 제 사위가 석공인데 그가 도와줬죠. 이제 현관문에서 대문까지 안전한 길이 있어요. 제 손녀가 반사 테이프로 표시까지 해줬어요. 그 애는 정말 세심해요. 수면의 중요성 잠자는 것이 제게는 하나의 예술이 됐어요. 예전에는 돌쳐 잤죠. 베개에 머리만 대면 아침 해가 뜰 때까지 깨지 않았어요. 요즘은 상황이 달라졌지만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몇 가지 꿀팁을 배웠어요. 제가 발견한 첫 번째 비결, 습관이 전부예요. 매일 밤 9시 정각이 되면 잠자리에 들 준비를 시작해요. 제가 직접 기른 허브로 만든 카모마일 차를 마시고 따뜻한 잠옷을 입고 짧은 기도를 해요.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습관이죠. 수면 전문의 정수연 선생님께 배운 흥미로운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잠들기 전에는 절대 뉴스를 보지 않아요. 김철수님, 그녀가 말씀하셨죠. 밤의 나쁜 소식은 잠을 방해할 뿐이에요. 이제 누군가 밤 8시 이후에 전화하면 화가 날 정도예요.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말이죠. 침실도 약간 바꿔야 했어요. 더 두꺼운 커튼을 샀고 아이들이 아버지의 날 선물로 준 거예요. 매트리스를 척추 건강에 좋은 걸로 바꿨어요. 정말 가치 있는 투자였죠. 그리고 항상 쾌적한 도를 유지해요. 여름에는 조용한 소형 선풍기를 사용해요. 제 딸이 사다 준 아주 조용한 그런 거요. 물, 나의 가장 좋은 친구. 수분 섭취의 중요성은 힘든 경험을 통해 배웠어요. 작년에 큰일을 겪었거든요. 1월의 더운 날 텃밭을 가꾸고 있었는데 갑자기 심한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결과는 탈수였죠. 응급실에서 하루 종일 수액을 맞았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제 손녀 지은이가 그 아이는 정말 천사 같아요. 특별한 물병을 줬어요. 시간별로 표시가 되어 있는 다채로운 병이었죠. 그 애가 써놨어요. 할아버지, 이 선마다 물 마실 시간이에요. 제 휴대폰에 2시간마다 물 마시라고 알려주는 앱도 깔아줬어요. 이제 저만의 방법이 생겼어요. 냉장고에 레몬 조각을 넣은 물병을 항상 준비해두고 정말 맛있어요. 외출할 때는 항상 물병을 가지고 다니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는 걸 배웠어요. 보건소 간호사 말씀으로는 이게 변비에도 도움이 된대요. 병원 방문 가지 배운 게 있다면 의사는 친구와 같다는 거예요. 자주 만날수록 관계가 좋아져요. 제 딸이 준 수첩에 모든 걸 정리해요. 각 의사마다 색깔을 정해뒀어요. 제 손녀 아이디어예요. 심장 전문의는 빨간색, 정형외과는 녹색, 이런 식으로요. 매달 최소 한 번은 진료를 받아요.
15년 동안 저를 봐주신 김진호 심장 전문의는 이제 거의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그는 제 모든 병력을 알고 있고 제 두려움과 기쁨도 알죠. 지난 진료 때는 손주들 사진까지 보여주셨어요. 모든 검사 결과를 파일에 정리해두고 있어요. 구분이 있는 그런 파일 말이에요. 혈압은 매일 특별한 노트에 기록하고 복용하는 약도 함께 적어요. 의사 선생님들께 보여드릴 때 정말 편리해요. 친구와 가족의 중요성.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부분이에요. 매주 일요일은 우리 집에서 가족 점심 식사하는 날이에요. 제가 꼭 요리를 해요. 모두가 좋아하는 할머니 레시피로 만든 된장찌개예요. 집이 시끌벅적해지고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 차요.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죠. 주중에는 제 윷놀이 모임이 있어요. 매주 수요일 노인정에서 만나요. 이상훈 씨, 박중호 씨, 최영식 씨가 10년 넘게 제 단골 친구들이에요. 우리는 윷놀이를 하고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같은 농담을 몇 번이나 들었는데도 여전히 웃어요. 동네 은퇴자들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처음엔 쓸데없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정말 좋아해요. 요리법도 공유하고 손주 사진도 올리고 만날 약속도 잡아요. 이모티콘 보내는 법도 배웠어요. 제 손자가 제가 재미있는 이모티콘을 보냈다고 하면 거의 믿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알게 된 게 뭔지 아세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모든 대화, 모든 포옹, 모든 함께 보내는 순간이 보물 같아요. 교회 모임의 김순애 할머니 말씀처럼요. 인생은 커피와 같아요. 친구들과 나눌 때 더 맛있죠. 자, 여러분, 이게 제 이야기이고 제 경험들이에요. 나이 드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걸 배웠어요. 그저 다를 뿐이죠. 인생의 각 단계마다 그 나름의 아름다움과 도전,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비결은 변화를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마음을 열어두는 거예요. 제가 손주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인생은 자전거 타기와 같아. 때로는 천천히 페달을 밟아야 할 때도 있지만 중요한 건 계속 움직이는 거야. 노년기의 기술, 나의 디지털 모험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제가. 78세의 나이에 이런 모든 기술을 다루고 있을 줄을. 제 손자 준호가 스마트폰이라는 걸 사용해보라고 했을 때부터 시작됐어요. 처음엔 솔직히 화면을 만지는 것조차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카카오톡으로 가족들과 대화하는 법을 배웠고 부산에 사는 여동생과 영상통화도 하고 심지어 은행 앱으로 공과금도 내요. 은행에서 긴 줄 서던 시절은 끝났어요. 제 82세 이웃 이순옥 할머니는 항상 기술은 젊은이들의 건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전 제가 온라인으로 식료품을 주문하는 걸 보시더니 이제는 할머니도 배우고 싶어 하세요. 우리는 노인정에서 기술 학습 모임까지 만들었어요. 매주 토요일 아침 동네 젊은이들이 와서 이런 현대 기술들을 가르쳐줘요. 제 손녀가 휴대폰으로 길 찾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이제 새로운 동네의 병원에 갈 때도 길을 잃지 않아요. 그리고 더 있어요. 인터넷에서 요리법을 찾는 법도 배웠고 유튜브에서 원예 비디오도 보고 페이스북의 노인 모임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은퇴 후 재정 관리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것 중 하나가 은퇴 후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하는 거예요. 처음엔 충격이었어요. 수입은 줄었는데 지출은 그대로, 때로는 약값 때문에 더 늘어나기도 해요. 였거든요. 제 민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오래된 수첩, 종이로 된 그런 거예요. 모든 지출을 기록해요. 빵집에서 마시는 커피부터 비싼 약값까지 모두요. 월말이 되면 딸과 함께 앉아서 모든 걸 검토해요. 여러 약국의 약값을 비교하는 법을 배웠어요. 때로는 차이가 크더라고요. 약국에서 노인들을 위해 제공하는 할인 프로그램도 알게 됐고요. 우리 동네 약국의 김약사 선생님은 제가 자주 사용하는 약이 할인될 때마다 알려주세요. 화요일 아침에 시장을 보러 가요. 그때가 우리 동네에서 가격이 가장 저렴하거든요. 그리고 제 작은 텃밭이 채소와 허브 값을 아끼는데 도움이 된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제 사위 말로는 장인어른 노년층 재정 컨설턴트가 되셨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가 되는 기술, 이게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부분이에요. 5명의 손주와 2명의 증손녀가 있는데 매일 그 아이들에게서 새로운 걸 배워요. 4살짜리 증손녀 수아는 자기 태블릿으로 화난 새 게임하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이름이 뭐였더라? 맞아요. 앵그리버드. 우리 집에서 전통을 하나 만들었어요. 매주 목요일 오후는 이야기 들려주는 날이에요.
어린아이들이 학교가 끝나고 오면 제 어린 시절 이야기와 옛날 생활이 어땠는지 들려줘요. 컬러 TV가 없었다는 얘기, 해질녘까지 밖에서 놀았다는 얘기, 편지가 배달되려면 몇 주가 걸렸다는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정말 신기해해요. 큰 손주들에겐 더 나은 청취자가 되는 법을 배웠어요. 23살인 손녀 지은이는 항상 일과 삶에 대한 조언을 구하러 와요. 얼마 전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요즘 젊은이들보다 더 현대적이세요. 정말 자랑스러웠죠.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건 뭘까요? 각자 사랑을 표현하는 특별한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준호는 항상 제 휴대폰에 문제가 생기면 고쳐주고, 수진이는 직접 만든 케이크를 가져오고, 태현이는 주말마다 드라이브를 시켜줘요. 증손녀들은 그야말로 순수한 사랑 덩어리예요. 그 꼭 껴안는 포옹은 어떤 슬픔도 치유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완성되는 예술이라는 걸 배웠어요. 조언을 해주어야 할 때와 그저 들어줘야 할 때를 아는 거예요. 아이들이 같은 이야기를 3번이나 들려달라고 할 때 인내심을 갖는 거고요. 필요할 땐 단호해야 하지만 가끔 몰래 과자 하나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말하곤 해요. 내 나이에 얼굴의 주름은 인생이 나에게 준 미소의 지도일 뿐이야. 그리고 그 미소의 대부분은 우리 가족이 자라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경험에서 왔답니다.